안녕하세요, 김민호입니다. 수능 특강 사회문화 파트를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전에 얘기했었던 컨셉이죠. 반복과 변화 있었잖아. 근데 반복과 변화가 중요한데 없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 뭐 없을 때가 가장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흐름이라고 하는 컨셉을 제시했어요. 흐름의 컨셉은 케이스 1, 2, 3 세 가지 경우가 있었잖아. 근데 이 흐름의 케이스 1, 2, 3 중에서 여러분들은 케이스 1, 토픽은 연결된다라는 것에 주의해 주기를 바래요. 나머지 케이스는 내가 계속 언급할 거니까 케이스 1에 대한 거를 중심에 두고 텍스트를 보다 보면 이 나머지 2, 3 케이스는 자연스럽게 세팅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서부터는 이제 반복 변화 흐름을 결합시키는 거죠. 자, 첫 단락에서 리더는 이렇게 시작해요. 아래 피들러, 업무 지향적 스타일, 관계 지향적 스타일, 상황의 호의성 하면서 이 구역에 즉, A, 즉, B 반복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구역에 좀 더 신경을 써라. 그리고 이어지는 곳에서 적합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 적합성 구역의 다음 단락이 연결점이 돼요. 리더의 스타일, 고정, 이 모형, 피들러의 모형이겠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됐다. 허쉬와 블렌차드 비판한 애들이 두 번째 단락의 토픽이 되겠네요. 상황적 리더십 이론하면서 또 A 즉 B, 업무 성숙도 A 즉 B, 역량, 심리적 성숙도 A 즉 B, 의지 하면서 반복 변화시키는 이 구역에 좀 더 주의해라. 반복 변화가 되는 구역에 좀 더 주의하실 것.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구성원 역량, 의지, A 즉 B, 역량, 의지 높을 때, 역량만 높을 때, 역량과 의지가 높을 때 하면서 미추진 니은, 유연성 하면서 그 다음 단락에서 리더십 구성원 욕구, 번스, 기존의 이론들이면은 이제 앞선 1, 2단락을 묶어주는 거겠죠. 케이스 3의 특징이에요. 이전 단락을 묶어주는 거. 케이스 3, 1, 2단락을 묶어주는 거. 기존의 이론들 하면서 다시 타산적 이해관계 즉 반복 변화하면서 일종의 거래.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 비판했다. 거래적 리더십 비판했다. 그래서 번스는 변혁적 리더십. 리더 구성원 상호 변화적 관계, 번스와 달리. 그럼 또 하나지. 번스와 달리.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럼 이러한 흐름 속은 뭐가 되겠어요? 앞선 1, 2, 3단락을 다 묶어주는 거죠. 케이스 3. 로크는 뚜렷하고 도전적 목표. 하면서 대시와 라이언. 로크, 대시와 라이언이 이제 마지막 단락이 토픽이 되겠죠. 여기서 하나 언급하고 싶은 건 이러한 흐름 막연하게 읽지 말고 피들러, 허쉬, 블렌차드, 반스 이렇게 다 묶어서 읽어주라는 거죠. 바스 번스 하면서 이거 뭐야? 맞습니다. 그다음 첫 단락 일반적으로 하면서 블라블라 하다가 정보의 비대칭 상황 박스 쳐져 있네요. 그리고 다음 단락에서 정보 비대칭 상황이 연결되죠. 그럼 1, 2단락의 토픽은 토픽 연결점 메인 토픽 중심화제. 1, 2단락의 연결점 메인 토픽 중심화제. 자, 예를 들어 반복 변화 하면서 역선택 문제가 나오는데 역선택 문제가 다음에 단락에서 연결점이 돼요. 반복 변화 구역은 중요하다. 역선택 하면서 또 대표적인 전략 A 즉 B, 비추진 기억 A 예를 들어 B 반복 변화. 자, 근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했으니까 흐름의 케이스 3을 예측해야죠. 모두 제시하고 차례대로 하고 묶어주는 구역이 있다. 그럼 첫 번째 신호 발송부터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 노동시장에서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 미추진 A가 또 있어요. 신호 발송 균형하면서 이때 A 신호하면서 효과적 신호 발송 비용 낮아야 한다. 가령
무슨 예의다. 그럼 요 구역 바로 예를 들어 가령 예의다. 그럼 요 구역은 좀 더 주의해서 봐야 돼. 자, 반복 변화 구역. 자, 반복 변화 구역은 좀 더 주의해라. 반복 변화가 잦은 구역은 좀 더 주의해라. 이 구역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라도 더 기억하려고 좀 신경을 써주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다음 네 번째 단락에서 정보 부족한 상대방 특성 파악 선별 여기에 대해서 다시 예의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락 봐요. 신호 발송 선별. 그럼 다시 좌측을 보면 신호 발송 선별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이 구역에서 신호 발송 선별은 다시 묶어주는 거잖아요. 케이스 3의 특징이죠.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을 묶어주면서. 그리고 역선택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은 평판 구축이라고 하는 새로운 토픽이 추가되는 거죠. 이 전체적인 전체적인 흐름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 거기에 따라서 반복 변화되는 구역이 있는 내용은 하나라도 더 좀 기억하고 저장하려고 해주길 바랍니다. 행정 대집행 첫 단락 행정 대집행으로 시작합니다. 밑줄친 A 징수 밑줄친 기억 대체적 자기 의무 밑줄친 니은 부작위 밑줄친 티귿 비대체적. 그러다가 아래쪽에서 행정 대집행법상 대집행 행정 대집행은 그 메인 토픽이 되겠죠. 그다음에 실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하면서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사이에 예를 들어 밑줄친 C, 예를 들어 반복 변화 밑줄친 C, 또 셋째 비례의 원칙 즉 이렇게 반복 변화가 이제 제시되어 있죠. 그럼 요 구역은 좀 더 하나라도 더 기억하려고 일단 신경을 써야 된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부작위 비대체적 그럼 위쪽에서 부작위 비대체적 얘기했던 그 구역이잖아. 대체적은 당연히 위쪽에서 또 언급됐던 거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언급했었죠. 밑줄친 부분은 키센텐스 구역이 존재한다. 밑줄친 기억, 니은, 디귿. 아, 문제가 나왔다. 이거 문제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 흐름상에서 왜 여기 밑줄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내가 제시하는 컨셉에 따라서 이 기억, 니은, 디귿이 어떻게 해서 연결점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는 안 물어볼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다시 세 번째 단락에서 대집행 나가는데 대집행 자 이전 단락의 토픽 자 세 가지 실체적 요건이 있었어요. 위에서 반드시 축적해야 돼요. 되새기면서 읽어야 돼요. 저장하려고 해야 돼요. 대집행 세 가지 충족 요건 대집행은 진행되는데 4단계 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대집행을 그 다음 단락 대집행을 읽을 때도 이전 단락의 토픽 대집행의 진행 4가지 단계가 있는데 대집행 4단계가 있는데 4단계를 거치는 대집행 이런 식으로 읽어주라는 거지. 그래야 이전 단락의 토픽을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대상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는 건 토지 건물 대집방 대당 될 수 있는 거다. 이때다. 그러면서 다음 단락 5번째 단락에서 대집행. 그럼 대집행은 앞에서 말한 대집행에 대한 이 얘기들이 다 묶어주는 구역이 되는 거죠. 이전 단락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단락의 실체적 요건 진행의 4단계 논쟁 건물 토지일 경우에 되는데 이런 대집행은 위법한 경우에 권리를 침해대한 국민은 해당 행정소송 권리구제 대집행 실행돼 버리면 집행정지 신청하면 블라블라 한데 이럴 때 행정대집행 위법한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 마지막 두 줄이 해당 단락의 토픽이 되겠습니다. 사회문화에서 이제 경제학 이렇게 시작하는데 밑에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설명을 잘 하지는 않지만
그냥 오늘은 한번 해볼게요. 뭐 별거 아니에요. 참고로 기본적 경제에서 수요 공급 곡선은 이제 이렇게 되죠. 수량의 가격 X축, Y축일 때 가격이 비싸면 사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수요 곡선은 이렇게 되고, 근데 가격이 비쌀 때 더 많이 공급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급 곡선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수요 공급에 교차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게 기본 이제 디맨드 서플라이 커브예요. 수요 공급 곡선. 근데 이거를 가지고 계속 응용하는 게 다른 경제학에서의 곡선들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x축 y축의 변수되는 항목을 꼭 신경을 써줘야 돼요. 자, 첫 달러 근대 경제학, 고전학파, 케인스 경제학, 케인스 총수요. 그래서 케인스 총수요 연결되지? 그 메인 토픽이죠. 중심화제. 이후 후대 케인스주의자들이 ISLM 모형, 미추진 기억, 미추진 부분 문제는 키센텐스 구역이 있다. 이 IS 곡선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지 그 이하의 미추진 부분 문제도 있어요. 자, 반복 변화 구역 주의해라. 자, 세 번째 단락에 내려와서 소득 이자율 상승 하면서 LM 곡선, LM 곡선 위에 그래프 중에서 이제 요 곡선을 설명하는 거죠. 그다음에 IS LM 곡선 만나는 교차 바로 A 바로 B, A 즉 B, A 곱 B 단기적 균형. 요 기본 수요 공급 곡선의 컨셉이에요. ISLM 모형 그러면 앞선 두 번째, 세 번째 달러가 다 묶어주는 구역이 되겠죠. ISLM 케이스 3 두 번째, 세 번째 달러를 다 묶어주는 거니까 여기가 연결점 구역을 하고 있으니까 ISLM 모형에 대해서 토픽 연결점 구간에 밑줄친 A 부분 문제가 있고 다시 아래쪽 내려오다 보니까 A 즉 B 하면서 반복 변화되는 구역이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한 개 하면서 신케인스 학파 니은 ISMP 모형이 제시돼요. 자, 반복 변화 구역 주의해라. 밑줄친 부분도 키센텐스 구역이다. 이거 새로운 토픽이면서 이전 단락의 연결점, 이전 단락의 ISLM 연결점 ISMP 하면서 새로운 단락 토픽. 자, 다섯 번째 단락에서 ISLM, ISMP 모두 이자율인데, 자, MP 곡선 보이죠? MP 곡선. 자, 내생 변수 LM 곡선은 MP 곡선에서 내부 요인 내생적 조정, MP 곡선, LM 곡선처럼 외부 요인, 그러니까 내부 요인. 요건 나중에 또 다른 컨셉으로 제시할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흐름과 반복 변화만 중심으로 놓고 텍스트를 보는 연습을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여섯 번째 달러 보면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을 목표로 한다. 그럼 여기는 케이스 3이에요. 역시 네 번째, 다섯 번째 달러 묶어주는 구역이에요.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자, 위에 봐요. 기준금리 조정, 중앙은행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중앙은행 목표 이유는 자, 요거다. 금리 정책 수단 ISMP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반복 변화. 자, 그럼 요 구역이 이제 MP 모형에서 반복 변화를 통해서 의미가 있는 부분이 뭔지를 설명하는 마지막 단락의 토픽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하고 첫 번째 단락 디지털 금융기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차고성금. 자, 반복 변화 되는 구역 신중해라. 차고성금 발생 1 단락 연결점 메인 토픽 두 번째 단락 A 즉 B 반복 변화 밑줄친 기억 문제 걸쳐서 차고성금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연금 차고성금 부당이익 반환 청구 반환 요청 세 번째 네 번째 단락 연결점 구역. 자, 핵심 쟁점 수취인 행동 선의 악의. 자, 반환 요청 수취인 고의로 반환 임의를 사용 횡령죄. 그러니까 핵심적 개념은 이렇게 반환 요청 받았을 때 수취인이 어떻게 했는지, 근데 그거는 선인지 악인지가 중요하다. 대표적인 판례. 이거는 반복 변화로 처리해도 괜찮아요. 이그샘플이니까.
자, 다시 여섯 번째 단락. 은행은 그러면 차고송금에 썼을 때 주체는 아닌데 차고송금은 은행은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말 나오는데, 자, 요 부분에서 A 바로 B, A 즉 B, A 곱 B, A 바로 B 하면서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 예금보험공사가 블라블라 언급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신청 요건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를 얘기하는데, 이런 차고송금 문제는 다음 단락에서 메인 토픽인데, 송금인, 수취인, 은행, 이건 좀 냄새나죠. 자, 송금인에 대한 얘기는 두세 번째 단락에서 언급했던 거고, 자, 수취인에 대한 얘기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에서 언급했던 거고, 은행은 여섯 번째 단락에서 언급했던 거고. 자, 그러니까 송금인, 수취인, 은행 하면서 이전 단락의 토픽을 다 묶어주니까 케이스 3의 특징을 갖는 거죠. 이전 단락의 토픽을 다 묶어주는 구역이 있다. 요걸 중심으로 보면 이 텍스트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